세력이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다시 진입을 했으면 이때 3월 11일 날 진입했으면 하루 이틀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력이 개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개미핥기, 개미털기 식으로 깊게 누른 그런 종목들이 반등할 때 어떤 신호와 암호를 보내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누를 때는 살짝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 10% 이상, 20%, 30% 이렇게 깊게 눌러서 개미들을 겁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야말로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한국책 기준으로, 한국 주식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다 손절해야지 되는 타이밍입니다. 한국 책들 보면 모든 책들이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준은 나름대로 틀리지만 대개 5%, 10%, 15%, 20% 이렇게 매수가 대비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모든 책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손절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10% 이익 내기가 정말로 힘든데 이런 종목들을 다 손절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또 역으로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그 반등 신호를 보고 그 반등 암호를 보고 우리가 만약에 새로이 진입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빨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만이 능사는 아니다. 세력이 개미 털기 핥기를 하기 위해서 깊게 누른 경우에도 우리가 손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반등 암호를 포착해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세력이 과연 큰 돈을 넣냐 안 넣냐, 그리고 세력이 이탈했냐 안 했냐를 기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사례를 봐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테크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세력이 예를 들어서 많이 누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00원 이상 갔다가 반토막 나서 이때 다시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그 3월 16일 날 170만 주나 들어왔죠. 그러다가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때 그 세력이 다시 반등을 여기다 쌍바닥 짚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잘 살피고 있다가 쌍바닥 짚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하면 쉽게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테크노에 이어서 LNF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진짜 12,000원 하던 게 무려 27만 원까지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죠. 계산을 못할 정도로 올랐는데 이것도 중간에 한 번에 쫙 오르는 게 아니고 중간마다 다 고비가 있고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 이렇게 거래량을 싣고 올라오다가 거의 20% 가량 내려갔었죠. 20% 가량 내려갔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긴 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오고 또 이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하는 것을 보고 타이밍을 잡았다면 손절하지 않고 이익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 일반 교과서대로 했으면 반드시 손절했어야 되고 또 이때도 만약에 이때 진입했다가 이때 손절을 했으면 커다란 손실을 봤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때 반등의 기회를 노려서 이때 9월 7일 날 거래량도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노리고 있다가 반등의 암호를 포착해서 우리가 진입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다. 물론 이때 내려갈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여러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세력이 못 나간 그런 형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 오토시스도 보면 이때 상종가를 치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420만 주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한 20% 이상 하락을 했죠. 우리가 하락을 했지만 이 중간에서 6,750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엄청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내리막 막바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으면 바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 정도 하락했을 당시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런 것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나가지 않은 거를 확인하면 우리가 겁먹지 말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텍 홀딩스도 보면은 이때 750원 하던 게 무려 3,000원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돌파를 한 후 여기서 돌파를 한 후 4,750원이 3,750원까지 거의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횡보기간을 거치고 이때 거래량을 수발하면서 살짝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했으면은 바로 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기회를 우리가 거머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겁을 먹고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그 손절이 실현 손실로 우리 계좌를 시퍼렇게 물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엄청난 거래량을 2,8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진입했지만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눌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서 요때 다시 세력이 끌어올리고 거래량이 엄청 적은 상황에서 세력이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다시 진입을 했으면 이때 3월 11일 날 진입했으면 하루 이틀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우리가 10% 이상 조정을 받았지만 손절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분할 매수나 아니면 새로운 진입 기회를 발견을 하면 깊게 누른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반등 암호를 알고 진입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다. 제가 5만 건 이상 거래하면서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세력은 반드시 자기가 투입한 돈 이상으로 벌어야 나가지 손해보고는 안 나갑니다. 세력은 결코 손해를 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력은 항상 바로바로 올리는 경우는 10번에 한 번도 안 됐다. 항상 눌러서 항상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개미들을 털어내고 관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세력의 개미 털기에 당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원도 보면 이때도 바닥을 몇 번 찍다가 다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손절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반등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때 이거를 기회로 노리고 진입하면 좋은 결과가 바로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무려 1,000만 주나 발생했고 이 내려올 때 세력이 전혀 털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세력의 그 반등 신호에 올라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살짝 빨간 봉을 3개 만들 때 이때 진입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은 이때 신고가를 형성하고 바로 그 다음날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한 15%, 20% 정도 그 조정을 받았죠. 교과서대로 했으면 우리가 그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력이 2만 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끌어올리는 거를 알고 행동을 그거를 포착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끌어오는 거를 알고 우리가 이때 진입을 했으면 이익은 향유할 수 있었다. 쉽게 그것도 짧은 기간에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빠르고 쉽게 회전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다가 내려올 때 너무 겁먹지 말고 세력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를 첫 번째 사항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